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지난 11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제28회 전태일 노동상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거의 모든 상품들을 집에서 배송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택배 서비스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숨은 영웅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과로사에 시달리는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올해만 택배기사 1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정병덕 호남 지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택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택배 20년 차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호남 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병덕입니다. 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특수고용 노동자로서는 처음으로 네. 노조 설립 필증을 받고 지금 4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예. 택배 현장에서 택배 기사들의 권익 향상과 권리 찾기를 주된 목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어느 정도인가요? 현장 기사들이 체감하기로는 예. 평상시에 배달했던 물량이 한 30% 정도는 늘었다고 체감을 하는데 그 물량 자체가 지금 한 300개 전후로 배달을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한 400개 가까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 때문에 무척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7시까지 터미널에 네. 도착을 해서 레일이 7시 정확하게 7시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가 몸이 아프더라도 그 현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 물량을 자기가 그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으면 옆에 동료들한테 피해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7시에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투입되고 난 다음에는 투입된 물량들을 배송 끝나는 시간까지 그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이 배송 끝나는 시간이 네. 일이 끝나는 시간이요. 지난 10일 숨진 30대 택배 노동자의 회사. 택배 노조원들은 숨진 동료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에 목이 맵니다. 저 너무 힘들어. 저 너무 힘들어. 노조원들은 과로 때문이라며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호소합니다. 새벽 2시가 되면은 호흡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새벽 3시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에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과로사를 만드는 이 시스템 바꿔야 된다. 분류노동 회사에서 별도로 인력 투입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 전원 적용시켜야 된다. 대학생들도 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추모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또 다른 택배회사 본사. 학생들은 굳게 닫힌 문에 추모 메시지를 모아 미리 제작한 플래카드를 매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분들은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또 누군가는 또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슬프고 올해 들어서 이런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신 택배 기사님들의 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같이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무척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택배 기사님들이 네. 그것도 그 한두 분도 아니고 15명이라는 지금 파악된 인원만 그러는데 네. 이게 지금 한두 명, 두세 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그런 우려,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올해 과로로 인해서 숨진 택배기사님들이 15분이 됩니다. 네. 지난 5월에 광주에서도 택배기사 한 분이 집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셨는데 원인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네. 그걸 처리를 못하게 됐을 때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또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동 강도들이 계속적으로 중첩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아침 7시 정도부터 일과가 시작이 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그보다 더 빠른 새벽 시간에 나오셔야 되는 거군요. 그 사고를 당한 택배 기사분 같은 네. 경우는 보통 한 5시 반 전후로 해서 예.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날 미배달됐던 물건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예. 저녁에는 다시 차를 다 못 실는 상황에서는 저녁 네. 8시 넘어가지고 다시 또 2차 배송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되다 보니까 네.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그 전 사고나 당하기 그 전주부터 계속 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변 동료들한테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한 물량 때문에요. 네. 네. 과로사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께서는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로사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병명은 거의 비슷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 이것을 기사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재 적용을 받아가지고 산재 판정을 받아가지고 한 지금 그 기사분이 네. 지금 상반기만 해가지고 7명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로 신청하지 않겠다 거기에다가 서명을 했다 각서를 받았다 때문에 사고를 당하신 분은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예. 4대 보험이 의무 가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택배 현장은 좀 특수한 상황이죠. 네. 택배 기사가 산재 적용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의무 조항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예. 산재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체 지금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 일반 기사분들에게도 그 산재 보험 같은 경우는 꼭 들어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택배 기사님들 스케줄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이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살인적인 스케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송만 하시는 게 아니죠. 택배 기사님들께서.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간선차들이 들어오는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분리작업 시간도 예전에는 1시간, 2시간에서 끝났던 그런 분리작업들이 지금은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한 5시간, 6시간씩 네. 지금 분리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끝나고 나면은 그 분리작업된 물건들을 가지고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하고 네. 배송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자기 집합거래처들 돌고 그 물량을 다시 또 받아가지고 터미널 입고까지 하는 시간을 보면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간들이 늦어지고 광주만 하더라도 보통 집합 끝나시는 분들이 한 8시, 9시까지는 일상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원래는 그러면 그 분류 작업이라는 것이 택배 기사님들이 해야만 하는 고유 업무는 아니었던 거죠. 저희 계약서 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분류 작업이라는 것이 문구 자체도 없을 뿐더러 없어요. 예. 예전에는 그게 관행상 네.
적은 물량을 가지고 회사에서 예전에는 처음에 저희가 특고라는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네. 회사에서 직계약을 했을 때는 네.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켰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평균적으로 한 5시간, 6시간 이상씩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정당한 대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분리 작업이 저희의 고유 업무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네. 분류 작업만 해서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고요. 예. 굉장하군요. 택배 분류 작업은 이제 고유 업무가 아닌 거잖아요. 네. 일명 뭐 공짜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 무임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택배사에서 추가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 그 택배사에서 그 대책이라고 내놨을 때 네. 한진을 제외하고 온 나머지 택배사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 투입되는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뭉텅거려서 몇 명만 추가 투입을 하겠다. 네. CJ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은 없고 네. 그다음에 분류 작업 거의 비용 자체도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원청에서 50%만 지원을 하고 네. 나머지는 대리점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 대리점 소장들이 이야기하니까 대리점 소장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걸 또 그러면 택배 기사님들께 택배 기사들한테 그대로 또 전가를 하는 경우가 지금 있었죠. 네. 다시 항의를 하고 현장에서 거시기에 반발을 하니까 예. 지금은 택배 기사들한테 비용은 전가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명 생활물류법이라고 하죠.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발의가 됐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네. 분리작업 부분도 택배 종사자 업무는 집하고 배송으로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돼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택배 요금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수수료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택배 요금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출혈 경쟁을 하면서 네. 내려가기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법적으로 강제를 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20년 동안 택배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처음 택배를 시작했을 때 배송 단가가 1,300원이었었거든요. 예. 지금 20년 후에 제가 지금 그나마 조건이 좀 좋은 영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830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얼핏 봐도 지금 한 500원 이상이 지금 떨어진 하락이 거죠. 됐죠,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은 그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돼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로사로 이런 여러 가지 잇단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택배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과로사 부분이 워낙 심각하게 예. 그 언론이나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그 분류 작업 인원을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4,000명을 더 투입을 하겠다. 예. 롯데 같은 경우도 1,000명, 그다음에 한진도 1,000명 정도는 더 투입을 해서 기사들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주지 네.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언론에 발표는 했는데 네. 실제 그게 현장에서 기사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죠. 네. 지난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전태일 노동상 단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단체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상이었죠.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조합원 분들에게 네.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런 조그만 결실이라 그럴까?
이러한 부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금 250만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 가장 먼저 노조 설립 필증을 받고 노조 활동을 시작한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올해 두 번째로 택배 없는 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택배 없는 날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택배 기사들이 휴가를 갔었죠. 네. 그리고 지금 과로사 부분에 가장 크게 원인으로 지목되는 그 분리작업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들도 지금 얻어낸 상황이고, 네. 뭐 전태일 노동자상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력들을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독이고 채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노동조합이 설립을 하게 되면은 네. 사용자 단체에 교섭을 요청을 해가지고 뭐 임금 교섭이라든가 근로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교섭을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노조 설립 필증을 받고 교섭 요청을 한 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지금 교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교섭 장소, 교섭 상황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생활물류 서비스법이 네. 지금 정기국회에서는 아직 지금 상정이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앞으로 계획은 그 교섭 상황과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힘을 집중해서 싸워 나갈 계획입니다. 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택배 노동자의 외침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무척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또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집중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